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 사절단으로 아직도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네. 미국 다녀와서도 뒷정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 백신 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네. 정상회담 이후에도 꾸준히 가능성이 있다고 열려있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도 열심히 합니다. 예, 또 연령별로 아마 연령대별로 네. 예, 국민 일반하고 똑같이 하죠. 아, 그래요? 예, 예. 자녀 백신 예약 뭐 그런 거 신청 안 하셨어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해본 사람 이야기가. 예,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들 많이 몰리고 있어서 미국에서 받고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염치 없죠. 그런 거. 아, 그렇습니까? 자, 최영두 의원님, 요즘 이준석 돌풍, 윤석열 태풍 막 국민의힘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뜻밖의 우리 당의 최근 모토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였는데 네. 예상 그 이상의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토를 막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이제 사실 야당 전당대회라는 게 크게 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힘듭니다. 여당 전당대회도 최근에는 크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 선거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과거처럼 대대적인 무슨 바람몰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겠나 했는데 네. 온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쨌거나 이제 이런 바람과 이런 국민적 열망을 다음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네. 예, 이건 또 별도의 문제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이 변화에 대한 열망, 정치를 한번 다 바꿔보자라는 이런 국민적 열망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열망들을 담고 이건 우리 당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기회죠. 그동안에 사실 눈길 한번 안 주던 많은 젊은 사람들 또는 중도층의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국민의 힘으로 또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모아내느냐 이게 이제 전당대회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 괜찮습니까? 국민들이 원한다면야 국민들이 뜻이 그렇다면야 예. 이준석과 윤석열과 이준석 어떻게 조금 이게 이제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 말까 여러 계산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느 특정 정당 지지자의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이 정부가 만들어낸 역설이기도 하지만 공정과 정의와 이런 것 법치에 대한 이제 희구가 묻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현실 정치를 하려면 정당 기반이 있어야 되죠. 당장 대선 나오려고 그러면 기호 2번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에서 그게 여러 가지 국민적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다면 사실 선택하기 어려울 텐데 난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른바 이준석 돌풍 이게 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개인보다는 이 변화에 대한 열풍 이 국민들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MZ 세대 이 정치 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절망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공정도 아니고 네. 정의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이생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게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라 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내부 전당대회에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도 국민의힘으로 다가서기 훨씬 가까워졌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예, 저희들은 사실 양당이 서로 같이 변화해야 됩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안타까운 것은 20대 국회보다 훨씬 진일보한 국회가 돼야 되는데 21대 국회는 이제 민주당의 절대적 의석, 이게 이제 절대반처럼 작용해서 이 정말 폭주와 독주로 이어져서 결국 굉장히 국회가 역주행했던 것이 많은데 그 뭐냐면 일단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벌어져야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됐죠. 송영길 대표가 가까스로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실 여당 대표로서는 하기 힘든 자성의 이제 그런 발언 지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변화의 소용돌이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 변화를 주도하느냐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이준석 젊은 세대의 돌풍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우리 초선 2명이 나갔죠. 그 김웅과 김은혜 두 분이 네. 나가고 이 사실은 3자가 바람을 확 몰아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컷업에서 두 분은 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바람이 시작되어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행보도 보다 근접해지는 것 같고 이런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바람으로 그치지 않고 기대가 희망으로 더 번지고 더 큰 어떤 지지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정당이 뒷받침을 잘해야 됩니다. 정당의 정책적 능력. 과거 이제 보수당이나 저희 당의 전신들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 논란도 있고 뭐 했지만 사람들이 유능하다. 뭔가 문제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그걸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이런 능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 당이 좀 보여줘야지만이 이런 새로운 바람을 하나의 그릇에 크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당대표가 11월 대선 주자가 뽑히면은 한 4, 5개월 동안 사실은 치어리더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이 호감도가 국민적 호감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당이 뒷받침해 당의 정책위원회라든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였고 원내 대표가 이제 당 권한 대행을 하는 체제 사실 불완전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 뽑히면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 창출을 위한 당의 공식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당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대표는 사실은 대통령 선까지 후보를 영입하고 후보의 경선을 이끌어내고 국민적 매력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런 것 달려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보였던 그 폭풍 그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개성이 강한 좀 정치 경험은 좀 약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당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요. 경륜 있는 우리 경험 많은 우리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당과 국민의 지금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70% 누적 투표로 네. 되고 있어 여론조사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당의 경륜 또 당의 어떤 중심을 뒷받침하는 이런 세력이 좀 뒷받침하는 최영도 의원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사실은 다 훈련된 분들입니다. 다 훈련된 분들이고 다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이제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가신 거고. 조금 당황하신 건 아니죠, 최영도 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최고위원회 우리 요즘 보면은 최고위원회가 무슨 큰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개인적 결정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당론에 의해서 당의 결정 과정에 의해서 후보 경선은 특정히 대표가 된다고 누가 후보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위원이 누구라고 그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의 눈이 있고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지금 뚜렷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가 어쨌거나 최근에 우리 정당을 보면은 아침에 이제 거기서 최고위원회에서 또는 당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고 그게 이제 상당히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이 나란히 있을 때 그 네.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화두를 꺼내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재밌겠느냐. 네. 아니면은 재미는 있을 거예요. 검찰총장으로서 이 첫 발을 내딛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영도 의원님? 참 논란이 많았죠. 청문회 때부터 그리고 우선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행보 지금 또 누구나 피의자죠 아직까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불법적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단추를 좀 잘못 꼈으면 빨리 단추를 풀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걸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수가 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장이 되었으니까 검찰총장의 그 막중한 지위와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청문 과정에서 또는 자기의 인사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걸 해야겠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디 오늘 신문보에 나왔도록 그렇게 문제될 것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때리고 패고 들추고 했는데 안 나온 거 보면 뭐 분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검찰개혁이랑 그 인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인물로. 근데 아마 이번에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청문회하면서 조금 실망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 또 엄정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막 이 죽음으로 갔던 그 수사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발언한 것들이 이분이 좀 굴신이 많은 분이구나. 그때 이런 어떤 실망감도 있었을 테고 어쨌거나 검찰총장이 이 법에 단순히 검찰권의 힘만으로 그렇게 권위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총장, 검찰 내부의 신망. 그나마 검찰 인사평가위원회에서 좀 처음에 막 이렇게 좀 서열이 매겨지고 점수가 매겨졌는데 그게 이제 우선에 무시되었고 두 번째 이분 지금 세 분의 법무장관이 여러 논란이 있고 했는데 특히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때 그 차관하면서 지금 모든 논란에 다 관련된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던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고 정말 구실의 흔적이라든가 정치적 엄정함 어떤 파사 현정의 화신으로 기억될 만한 총장 후보를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습니다. 이 가짜뉴스란 말은 주로 정치적으로 분리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입니까? 이것도 없이 그냥 정체로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1% 가짜 잘못된 사실관계도 있을 테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단언컨대 말하는데 제가 요즘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언론 노령 감사 출신입니다. 네. 제가 신문사 때 노조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요즘 제가 국민의힘인데 우리 언론 노조랑 친하게 입장이 비슷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문제. 제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된다면은 이것으로 덕보는 사람들은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지. 예컨대 이런 거죠. 당신 그 보도하면은 당신 회사 문 닫을 거야. 미국 영화 보면 자주 나오죠. 미국 영화에서 어떤 거대한 대자본이나 큰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갔더니 너 정말 신문사 문 닫고 싶어. 그게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입니다. 완전히 거들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그 나라들은 우리 형사의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큰 책임을 안 지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고 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는데 우리는 명예훼손 같은 거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막 이게 또 민사적으로도 보도 잘못하면 완전히 거들낼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사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이런 손배소라든가 또는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제도 언론사들이 보면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보도를 보고서 그렇게 이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정부 여당에 조금 비판적이라고 해서 다 가짜뉴스를 몰아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론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징벌적 손배소 이건 사실 제가 문체위에서 법안 심사 소위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민주당 우리 의원들조차도 조금 빠르다라는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언론계랑 공청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